민주당이 과거 파주 목함지뢰 폭발 사건 관련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정 전 의원이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막말 논란이 일자 그제 입장문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는데 피해 용사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진 게 공천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부적절한 언행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는 조계종 비하 막말 논란 등 정 전 의원의 과거 다른 발언들이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서울 강북을 지역은 전략 공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7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정봉주 전 의원 발언입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예요.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군 장병 2명이 오른 발목과 두 다리를 잃은 2015년 파주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 전 의원은 SNS에 과거 발언 직후 당사자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목함지뢰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SBS에 정 전 의원이 언급한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 전 의원에게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도 언론에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정 전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제 사과를 한 게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도태우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젯밤 늦게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5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도태우 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후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젯밤 회의를 열고 도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한 겁니다. 공관위는 도 후보의 경우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경우엔 후보 자격 박탈을 비롯해 엄정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고 공천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도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사과했는데 판단에 문제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야당과 5.18 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국회 부의장 오선 중진 정우택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가 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공직 후보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공관위에서 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일 청주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방적 주장만으로 후보를 배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는데 이후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가 추가 공개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역 행사 중 공천 취소 소식을 들은 정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30년 정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만드냐며 소명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사과한 대전 서구갑 조수현 후보. 일본 극우 세력의 망언에 가깝다는 광복회 비판에 다시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부산 수영 장해찬 후보도 12년 전 SNS에 문화회관에서 일한 경험을 전하며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글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양쪽 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진수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이 누가 누구를 탓해 둘이 다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8분 간격으로 그 양당이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보시면
어느 한 당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으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 당이 같이 욕을 먹으면 서로 눈치 보면서 먼저 내려놓는 당이 이게 조금 더 우위에서는 막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평소에 정치할 때도 여야당이 상대당만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저는 싸움밖에 할 게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면 어제 같은 그 건도 시간 끌지 않고 바로바로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면 여야당이 싸울 일 그만큼 줄어들고 협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친명 반명 프레임이 공천 과정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면서 비명 행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서 몹시 시끄럽고 소리가 많이 난 그런 공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반대편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과정이 지난 한 달 동안의 과정이었는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보이고 안 들려서 그렇지 국민의힘 공천도 조금 잡탕 공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 좀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진, 이 진도가 강도 높게 측정된 지진이 지나고 여진 단계고, 네. 국민의힘은 조용히 평화롭게 하다가 반사이익도 얻다가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정우택 의원 재논의에서 공천 유지 결정, 도태우 후보 재논의에서 공천 유지 결정. 그런데 다시 또 공천 취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냥 조치를 취해버린 경우고, 그래서 한쪽은 왔다 갔다를 두 번 한 거고, 정봉주 의원은 바로 처리한 거고, 그래서 아마 미뤘던 매를 지금 국민의힘은 맞는 경우고, 민주당은 이제 단건씩 일어나는 거는 큰 파고를 넘었기 때문에 조금 집행력이나 판단의 조금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문제까지도 요게 조금 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과단성 있게 빠르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딩을 분명히 뭔가 판단을 해서 공관위로 넘겨야 되는데 그냥 재고 요청, 재논의 요청 정도로 하고, 이러니까 일종의 이 위기관리 능력이나 리더십의 능력, 총선을 치르는 어떤 자세와 이런 것으로 두 대표가 이제 좀 비교가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